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에 의심스러운 점이 참 많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와 침소봉대 등을 통해서 조작을 해내는 공산 좌파들이 기회를 만났다는 듯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조그만한 트시렉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의 발광 수준으로 나라의 국정은 뒷전으로 하여튼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음모론 혹은 의혹에 대해서 사건마다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선시대 이후 일제시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1875년 광화도 조약이 체결된 후 150년 동안에 있었던 역사에 의혹이 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을사보호조약이 고종의 잘못이냐, 이완용이 잘못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임시정부의 부패는 어떤 누구의 잘못인가까지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이야기, 남북의 분단 문제에 대해서 또 그 해방 이후 제주도의 4.3 문제, 6.25 전쟁, 김구 암살, 그 외에 어떤 정치인에 대한 정치 테러, 이런 일들이 밝혀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언론이 언론답지 못하고 학자가 학문에 대한 양심이 없이 자기 출세라든가 정치적인 배경을 깔고 학문을 연구하고 또 사회의 심판관 역할을 해야 될 사법부가 부패하고 정치에 물들고, 또 하나는 사법부는 법치에 따라 해야 되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의 생각이 자기가 얼마나 옳다고 자기 생각으로 재판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역사는 세월이 지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학문의 영역이나 대중들의 평가로 넘겨야 되는 거지. 정권이 바뀌면은 정치 재판으로 재심해가지고 또 권력의 재심을 한다든가, 그래서 권력의 힘으로 그 재판의 선고를 뒤집어내고 또 입법을 해서 법치의 기본인 소급 금지라는 그런 원칙을 무시해내고 이러기 때문에 의혹은 의혹대로 생기는 겁니다. 심판 혹은 학문적인 발표 이런 게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의 역사의식으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케네디의 암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까? 그런 심판의 역할이 분명해야 대중들이 심판을 믿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얼마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출마를 했을 때 그 미국의 국민들이 설왕설래를 했어요.
오바마가 흑인이냐 흑인이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를 해가지고 연방사법부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재판에 붙여준 거예요. 그랬을 때 심판관이 뭐라고 하냐니까 미국에는 흑인이냐 아니냐는 종모법 엄마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이 노비들이 종모법을 따릅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노비나 노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흑인 노예라든가 노비, 여자 노비들에게 양반들이 번식이라는 의미로 그 아기를 놓게 했어요. 양반들이 밤에 자기의 성욕도 풀 겸해서 그 미국의 노예에 대한 영화를 보면은 그 백인 노예주들이 여자들을 겁탈을 해가지고 아기를 많이 놓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적인 개념을 가지고 엄마가 노비면은 자식도 노비인 거예요. 그러는 종모법을 따르는 게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법률인 종모법에 따라서 오바마는 아버지는 케냐 사람으로 흑인이었고 엄마는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백인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자 국민들은 조용하고 지금도 백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사법부가 그만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아버지 중심이지만은 종모법입니다. 가부장적이지만 노비만큼은 종모법입니다. 조선시대 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사법부가 그런 법이 있었다면은 공산자파들이랄까 어떤 자기에게 유리한 정파들이 다수를 이용해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법에 따르자 해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흑인으로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법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의 의혹들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첫째 사법부가 자기 잘난 맛에 지 생각으로 가지고 법을 심판을 하고 재단을 하고 두 번째로 정치에 물들어서 출세욕을 하고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를 더 하면은 일본 같은 곳에서는 사법부의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한다든가 기소를 하기 때문에 선출직 우리로 말하면 선거를 통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이런 데 출마를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국민들이 인정하는 법으로서 출마를 못합니다. 적어도 정확한 법은 모르지만 한 10년 이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관습적으로 한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하든가 일반 사람을 거쳐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재판부들은 지가 사법고시 붙었다는 그거 하나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데 보면은 재판관이 소년관을 불러서 훈시를 하고 훈방을 했다. 미담이다인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법에 따라야 된다. 사법은 심판관으로서의 엄중함이 있어야 된다. 다만 그 과정을 조금 부드럽게 이끌어 간다.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잘난 맛으로 지가 무슨 신입니까? 그래서 의혹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김대중은 그 나름으로 자기가 그런 당하고 핍박받고 또 자기가 양심과 떳떳하게 투쟁해 왔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김대중은 역사 앞에서 정정당당하고 또 당사자니까 아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공산자파 정권, 노무현, 문재인 등등은 가짜뉴스, 언론 조작을 통한 국민 속이기로서 공산자파로서의 강점기, 일제와 지금 같은 강점기 시절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짜뉴스, 언론 조작 등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는 이게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자파들에 의해서 강점되어 있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강점의 시기를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속이기에 우리 국민들이 민주정치에 대한 의식이 낮고 지역감정이라든가 당파성이 강하니까 당파를 몰아가면서 국민을 속이고 그 반도국가의 어떤 약점을 이용하는 아주 천박한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신뢰를 우리 가까운 현대사에 있는 몇 가지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언급한 이태원 사건에 대한 한 서너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가 44년이 되었어요. 그건 50년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43년 속에는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약 3번의 집권과 그 같은 편인 김영삼 정부 약 한 20년의 그 자기들 집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다수를 차지하기도 했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진상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체가 묻힌 곳이 있다, 사망자가 조작이 되어 있다 등등으로 음모론을 만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면서 국민들을 당파성으로 몰아가면서 자기들의 강점, 공산자파들이 강점하려고 하는 그 시기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들이 제시하는 가짜 유공자의 문제, 북한이 개입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의 문제, 현재 북한의 희생자 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게 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학문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언론 통제 속에서 그 의혹이 사라지겠습니까? 의문이 있으면 밝혀야죠. 이러면서 의혹을 제기를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언론 조작과 가짜뉴스로 판을 치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치의 그 언론 통제와 똑같은 것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다. 내란이라도 할 수 없고 또 국민의 저항권, 국민의 선택권은 헌법에 보장된다. 그리고 또 내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통해서 그것을 미천으로 혹은 그것을 딛고 집권에 성공했으니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해도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고 본다.
이런 정정당당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이비들은 김대중 대통령 같은 역사 앞에 정정당당함이 없이 사골 우려먹듯이 세금을 우려먹고 법으로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통제하면서 그들의 권력 연장에 이용만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에게 밝혀놓고 전혀 의혹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두환 등을 통한 신군부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다 밝혀졌어요. 자기들이 어거지를 써가지고 그 어떤 지휘권을 벗어난 전두환이가 실탄 사격을 하라고 했다라는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 이성이조차 나를 무시한, 내가 그때 참모총장인데 내를 무시하고 소장이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느냐, 계엄 어떤 실무에 간섭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어거지로 자기들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법으로 통제하고 있어요. 이러면 의혹이 해소됩니까? 또 하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와 지인이 생생하고 기억하는 일이에요. 어느 조금 이른 봄날, 조금 봄인데 조금 추운 듯한 그런 봄날씨였는데 점심을 조금 일찍 먹으려고 11시에서 한 11시 반 정도 사이에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그 물을 한 컵씩 따라주는 거를, 물을 이제 식당 따라준 거를 물을 마시고 내가 스마트폰을 딱 켜니까 여객선 침몰 400명 구조 요청 이런 자막이 딱 뜨더라고. 그래서 밥 먹는 일행한테 400 몇십 명이 바다에 빠져가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막이 떴어요. 그 동영상이 아니고 뉴스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자막이 떠서 더 볼 게 없으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놓고 이제 물을 마시고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메뉴를 선택해가지고 식당에 점심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게 다 구조됐는가 갔는가 자막을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딱 켜니까 여객선 전원 구조라는 자막이 딱 떴어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보고 지인 보고 휴 다행이다. 여객선 그게 여객 사람들이 모두 다 구조됐단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400명을 배가 침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다 구조할 수 있는가? 군함이 가도 안 될 일을 참으로 알 수가 없다면서 서로 웃으면서 이제 밥을 먹고 나오고 뭐 그러고 뭐 이제 각자 일을 한 기억이 있어요. 이거 의문 아닙니까? 왜 그때 구조를 했다 하는 그런 방송을 했는가?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칸에 철근이 실렸다든가 이런 것 등등의 의문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 화물칸이 정설이 되었다든가 물을 뺐다든가 이런 특혜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화물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이가 개입됐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월호에 대한 음모론이 지금 얼마나 많이 시중에 떠돌아다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구실로 박근혜를 탄핵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로.
비아그라로 롯데 호텔에 있었다. 머리 만치는데 반나절이 걸렸다. 그래서 시간을 놓쳤다.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탄핵을 시켰어요. 그러니 제가 말하는 대로 북두시민혁명군이 말하는 대로 한국은 지금 공산 좌파들의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서 강점당하고 있다고 저는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공산사회예요. 강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스스로 내줬다 하더라도 그 강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국민의 주권이 이런 사기와 가짜뉴스에 강탈당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입장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시민혁명군을 조직해서 자유주의 정당으로 새롭게 이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설퍼지만은 유튜브도 하고 정당운동을 시작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당 안에 있는 구성원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잡탕들이에요. 깨놓고 말하면 어느 놈이 암까마귀인지 어느 놈이 쑥까마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하나 윤석열 정부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이라 뭐 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태원 그 참사가 그 무슨 그 유인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을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를 별미를 잡아서 국회의장을 했다는 사람이 침소 봉대를 해가지고 또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인 선동을 했다고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나도 서울에 살기 때문에 그 호기심이 많아서 그 이태원 현장을 내가 가봤습니다. 거기 해밀턴 호텔인가 그 호텔 그 쪽에 골목이 있어요. 골목이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이 골목이 이제 해밀턴 호텔로 들어가는 이 오른쪽으로 조금 2차선은 안 되고 1.5차선이 되는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뒤에 식당들이 아주 크고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어요. 집들이 있고 그게 한 여러분들이 메다로 하면은 조금 그 실감이 없으니까 2차선 정도는 안 되고 1.5차선 정도 돼요. 물론 거기에 한적할 때는 차도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해밀턴 호텔이 끝나는 이쪽으로 좁은 골목이 있어요. 좁은 골목에 거기도 이제 그 상업지역이니까 그 이쪽은 밑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은 해밀턴 호텔이고 왼쪽으로는 그 주막 클럽 같은 조그마한 음식점 같은 술집들이 한 서너 집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 골목은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폭밖에 안 돼요. 한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정도.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술을 먹은 사람들이 그 골목을 통해서 평소에 내려옵니다. 왜냐하면은 이태원이 서울에 사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해밀턴 호텔 그게 지하철역 앞인데 거기가 가장 번화가예요. 제일 사람이 많고 지하철 타고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론 그 밑으로 이제 이래 뭐 옷을 파는 데라든가 또 밑으로 술집이 상계해 있지만은 출발점은 그 해밀턴 호텔 앞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동선을 그리면은. 그런데 거기가 쉽게 말하면은 핫플레이스예요. 그러다 보니 그 골목으로 내려오는데 그 골목이 이렇게 크랭크처럼 이렇게 니은 기역을 거꾸로 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골목이.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 골목 그 폭이 해밀턴 호텔을 이제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그 불법 공간을 점거한 거래 해서 그게 사고의 원인이라 이라 한다. 하여튼 그 골목이 조금 크랭크처럼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조금 요렇게 큰 차이 나는데 직진으로 내려올 수는 없는데 이쪽 끝에서는 바로 내려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서 조금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경사가. 골목이 이쪽 기역자로 한 20m, 요렇게 조금 돼가 요렇게 20m 정도 돼요. 이 폭, 꺾이는 지역은 이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 움직여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20m, 20m 차 한 폭에, 차 한 대 조금 들어갈 정도의 폭에 40m, 총 40m에 그게 한 400명이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160명이 죽고 19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약 한 이 숫자만 해도 360명이잖아요. 그 살아난 사람도 있다고 보면 약 한 500명이 그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일반인으로 그 공간에 160명을 차례로 눕혀도 다 못 눕혀요. 막 포개가 죽었으니까 그렇지. 부상자까지 해가지고 100명을 내가 볼 적에는 100명을 눕힐 수도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게 한 500명이 들어갔다는 게 이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길을 가는 건데 그게 뭐 구경하러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길을 가는데 거기에 밀려 들어간다는 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이 조금 경사가 진 데다가 직진이 안 되고 조금 옆으로 움직여야 돼요. 큰 거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조금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에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 일방통행도 아니고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그게 머물고 있는 그 현장에 사람이 왜 그 기어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건 일반인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좁은데 그 좁은 길에 물론 그게 그 핫플레이스고 지름길이에요. 아니면은 저쪽으로 둘러가가 다시 일로 와야 돼.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없다 하더라도 그게 500명이 바글바글 거리고 있는데 그게 밀고 들어가 가지고 발패 죽을 정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일반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도 일반인 사람이니까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 저게 그냥 그게 들어갈 수 있나? 어떤 미필적 고의를 가진 어떤 불순 세력들이 유인 혹은 기획하지 않고서 일어날 수 없는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버릴 수 없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회의장한테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당신은 볼 적에 그게 그런 게 이해가 되느냐?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된다. 나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 현장에 가본 사람이라면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딸이 그날 그 시간에 그 이태원역 전철에 내려가지고 그 골목으로 가려고 했대요. 거기 맥주집이 좀 좋은 맥주집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지하철역 나오는데 이미 밟혀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역을 밀려서 올라온 이후에 다시 지하철로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고 이왕 놀러 나왔으니까 여기는 안 되겠고 홍대 앞으로 가자 해가지고 홍대 앞에서 놀고 왔다고 하면서 아이고 참 다행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밟혀 죽을 정도인데 그 밑에가 밟혀 죽을 건데 그 골목에 어떻게 기어 들어가냐 이거예요. 더구나 경사가 있고 아래 위에 댕기고 조금 이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옆으로 와가지고 올라가야 돼.
그런데 거기는 이 길이 바닥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많이 안 댕기니까 평소에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냐?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저 좀 의심스럽지 않냐?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거 유튜브만 보고 선동한다 하면서 끊임없이 윤석열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은 홍위병식인 언론 통제와 선전 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규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의혹이나 의심이 있다 하면은 김대중이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나 수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언론 통제를 하지 말고 언론의 자유 속에서 그런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김대중을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겪었고 당해본 일이니까 당당하고 역사 앞에서 떳떳하게 진실에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무현과 문재인은 사입입니다. 사입이 술수로 쌓은 모래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은 허물어지고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조작, 그런 조작이 들통날까 싶어 또 다른 조작으로 듣고 가짜 뉴스로 또 가짜 뉴스를 덮으면서 시시하면서 가짜로 가짜를 듣고 조작으로 조작을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뇌물 혐의를 받은 노무현을 바보 노무현이라고 조작을 통해서 인간성이 훌륭하다. 뇌물 혐의 받은 놈이 뭔 인간성이 훌륭합니까? 종북 문재인,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을 흑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김대중이 아직 살아있다면 분명히 이런 말을 했을 거라 나는 믿습니다. 광주는 이제 마감을 하자. 국가에서 총 100석을 발간하자. 그리고 반대파에서 말하는 모든 의혹, 쉽게 말하면은 가짜 유공자, 북한의 개입, 북한에 있는 광주 5.18 유공자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100석 넣어라. 그리고 가짜 유공자 문제는 내가 해명을 하겠다. 설사 그들이 광주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일상의 피해를 입거나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유공자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공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고 싶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해해달라. 이렇게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거 있는 거예요. 현실 정치로서 볼 때 이런 유공자를 대접해 줌으로써 나의 지지 세력의 범위도 넓어지고 인원수가 많아지지 않겠나? 나는 그런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의 계층을 넓히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화합을 위해서 국가가 광주 100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 그리고 단서에 앞으로도 어떠한 의혹이 생기면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매듭을 지었을 거라고 봐요. 이것들은 아직까지 광주를
죽이지 않고, 광주를 죽인다면서 광주를 매듭짓지 않고 끊임없이 사망자가 더 있다, 시체 묻힌 곳이 있다 하면서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당파 노름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가짜뉴스로 듣고 조작으로 덮으면서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통제하고 하는 법을 만들고 언론을 통제하는 공상강점기의 허구를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밝혀야 되고 또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신화에 나오다시피 밀랍으로 붙인 날개,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태양의 진실 앞에서는 허구는 반드시 녹아내리고 그들이 벌을 받고 단죄를 당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하다, 이거는 사람이라면은, 그 현장을 가본 사람이라면은 그런 넋두리를 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이런 일을 또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침소봉대하는 조작을 하는 이런 일은 공산자파들이 이 국민들을 속여오면서 성공했던 것에 대한 달콤한 유혹이고 또 그들의 일상사일 뿐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런 공산자파들의 책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자꾸 없는 듯이 하면 안 되고, 권력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조금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노태우 정부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는 사회기강이라 할까, 기본적인 이 조직의 상하 질서, 좌우 질서가 망가지고 말고 나라는 망하게 된다. 이런 점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경고합니다. 하루빨리 어떤 국가의 조직, 권위를 반듯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두시민혁명군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욱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